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사이다입니다. 책사이다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다갈라딘이고요. 오늘도 김느낌님과 황주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올해가 뭐 한 80일도 안 남은 것 같아요. 10월 중순. 벌써요? 그렇죠. 10월 중순이니까 큰일이네요.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고. 올해는 뭐 진짜 1년 내내 코로나 이슈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서 좀 미룬 것도 있고. 저는 최근에 그 지인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두통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제 도저히 응급실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119를 불렀는데 뭐 약 같은 거 드신 적 있어요? 그래서 저 두통이 있어서 두통약을 먹었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응급실에 죄송하지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코로나 의심 증상 중에 하나예요. 두통이. 그것도 그렇고 두통약에 시판되는 거의 모든 두통약에 해열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받아주지 않는데 근데 이제 이게 두통 있으면 사람이 심한 두통이 있으면 보통은 먹는 걸 다 개워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약을 먹자마자 얘는 또 토했어. 완벽하네 그러면. 네. 진짜. 그 머리는 너무 아프고 약은 먹을 수가 없고 뭔가 이 링거 같은 걸로 혈관 주사를 넣어야 되는데 응급실에서 안 받아주고 그래서 이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주변에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실제로 생기니까 맞아요. 그리고 요즘 뭐 점점 결과 나오는 게 그 치유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또 상당수가 뭐 피로감이나 맞아. 후유증이 되게 심각하다고. 근육통이나 네. 그렇죠. 뭐 이런 게 생각보다 심해서 그래서 우리 흔히 뭐 초기에 특히 겁 없을 때, 철없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 뭐 빨리 걸려서 치유되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얘기하는 사람도 면역도 있었거든요. 생기고 막 농담처럼. 정말 철없는 자식. 무엇도 쉽게 예측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조심하는. 그래서 제 친구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뭐 안 걸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특히 뭐 이제 2단계, 2.5단계 이랬을 때 그냥 자기가 무증상 감염자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당분간 지내는 게 서로에게 현명한 일인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데 정말 공감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안 걸려야지가 아니라 난 걸렸으니까 남에게 또 전파하면 안 되고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자는 얘기가 들었는데 참 코로나 시대의 어떤 삶의 태도나 방향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이게 워낙 그 엄중한 상황이니까 이제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각자 어떤 태도, 그러니까 그냥 삶의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아니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아직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얘기들도 이제 차차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긴 요즘 그래서 합니다. 코로나 분류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여성들 2030 여성들 같은 경우에 자살률이 엄청 많이 올랐다고 하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경우가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양국 정부가 뭐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되게 좁은 공간의 집안에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있다 보면 진짜 우울해요. 그 우울함이 내가 뭐 내 기질이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막 한숨이 갑자기 막 나오고 진짜 출근한 애들은 좀 낫나? 막 이런 생각도 여태까지는 출근 안 하는 게 자랑이었는데 출근한 애들은 좀 낫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녁 때마다 아무리 힘들어도 1시간 정도 사람들이 정말 제일 없을 법한 시간에 아주 한적한 골목길 옛날 같으면 무서워서 한적한 골목길을 걸을 생각을 못 하는데 지금은 사람이 무서워서 그리고 이제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마스크를 거리에서도 사실 써야 상대방이 안심을 하니까 굉장히 한적한 골목길을 막 밤 10시 반에 혼자 이 구두 소리가 나지 않는 되게 이렇게 푹신한 운동화를 신고 걸으면서 되게 기이하다. 내 삶에서 정말 되게 기이한 경험을 하고 있다. 그래도 그렇게 걷고 나면 확실히 그 우울감에는 약간의 개방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 전화를 하든 아니면 개방된 공간에 나가서 걷든 그래서 내 삶에서 뭔가 그렇게 숨통 트이는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 이맘때쯤엔 좀 코로나 편하게 추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가 옛날에 막 이러면서 쉽지는 않겠죠. 네. 저는 약간 그런 상상 요즘 가끔 하는데 어떤 상상이요? 내년 정도에 백신이 깔란 게 하나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 맞고 치료되고 할 때쯤 이제 저쪽에서 지구로 이제 해성 하나가 다가오는 이 상상. 네, 그런 결말이지 않을까.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아요. 약간 오늘 소개할 이제 책이 약간 이런 사고 방식의 주인공. 네, 저희 그러면 근황 토크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후다닥 1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책 빨리 1세를 다 팔고 2세를 찍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후다닥 1세입니다. 이 코너는 제가 3권의 후보작을 올리면 김느낌님과 황주부님께서 최종 한 종을 선정해 주시고 그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우선 제가 골라온 후보 3권을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개미의 수학이라는 책이에요. 개미가 수학하는 건 아니고 개미의 어떤 생태, 활동, 뭐 양태 이런 것들을 다 수학으로 분석해서 알려주는 책이에요. 놀랍게도 국내 저작입니다. 최지범 선생의 책인데 이 책의 부제가 이동 경로에서 페로몬 그리고 사회 구조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책 처음 등록됐을 때 이제 분류가 수학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수학 개미의 수학이니까 수학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생태 생물 쪽에도 같이 넣어야 되지 않나? 라고 펼쳐봤더니 이 책은 온전한 수학책이라고 저자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자가 실제로 개미를 굉장히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이걸 다 데이터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통계 분석도 돌리고 요즘에 이제 뭐 데이터 과학이라고 또 하고 통계 물리학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런 이제 연구 방법론을 넣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뭐 개미가 무슨 사회적인 동물이고 뭘 어떻게 하고 막 이거를 다 함수랑 막 수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내는 책이에요. 좋아할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개미에 관심 있는 사람도 적은데 그 사람들 중에 거꾸로 수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 적은데 그 중에 개미에도 이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역시나 판매가 많이 되지 않고 있고 저를 비롯해서 한 20분 정도가 알라딘에서 구매하신 걸로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골랐고요. 네. 두 번째 책은 그냥 마음이 갔어요. 제목이 베네치아의 겨울빛. 저희 이 저자도 유명한 저자인데 저는 작품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조지프 브로드스키라고 이 사람 러시아 태생의 미국에서 활동한 저자인데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는 러시아어로 쓰고 이제 산문은 이제 영어로 쓰고 이랬던 사람인데 왜 베네치아의 겨울빛이냐? 이 사람이 미국으로 이제
이주한 다음에 매 겨울에 한 4주에서 5주를 베네치아에서 보내요. 거의 17년 동안요. 이 정도면 뭐 고향 아닙니까? 우리가 5주씩 17년이면 시간으로만 따져도 2년 가까운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어디 다른 데서 살아본 적이 사실은 그럴 기회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그냥 눈 감으면 거기 골목이 보인다는 얘기가 이 사람한테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사실 거주자에 가까운 그리고 베네치아라는 마을 자체가 도시 자체가 크지도 않고 이게 또 도시 구조가 특이하잖아요. 네. 또 이동 경로도 다 물이고 이 도시 자체가 거주자와 그러니까 이제 보여지는 사람과 보는 사람 자체의 구분이 애매하기도 하고 혹은 구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늘 보여지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이제 풀어낸 산문이에요. 근데 왠지 이제 가을도 무르익고 쓸쓸해지기도 하고 베네치아는 겨울도 그런 낭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골라봤고요. 세 번째 책은 부제가 계몽의 시인 관용의 투사. 정말 약간 극과 극에 있는 두 가지 얘기인데 이런 삶을 살았던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목은 인간 볼테르. 이 책을 제가 고른 이유는 뭐 이런 이제 뭐 역사적 인물에 대한 책은 굉장히 많죠. 근데 볼테르 생각해 보면 이 사람 이름은 대부분 우리가 알거든요. 아마 이 교과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의 인지도는 정말 높은 인물이에요. 근데 뭐 했던 사람이지라고 물어보면 저도 사실 딱히 몇 마디 외에는 계몽사상? 그러니까 뭐 백과전서파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작품도 유명한 뭐 캉디드 같은 게 있지만 이런 것도 막상 읽어본 사람이 정말 극히 드문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뭐 그 작가 대표작이라고 하면 읽어보지 않아도 대충 스토리나 뭐 이런 맥락의 얘기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얘기도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런 사람도 이렇게 이름은 유명하지? 한번 읽어볼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골랐던 책이에요. 자, 이런 개미의 수학, 베네치아 겨울빛, 인간 볼테르. 제 예상은 일단 개미의 수학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두 권 중에 뭘 고르셨는지 궁금한데요. 황재훈. 저는 사실은 두 개가 되게 정말 이렇게 보통은 하나에 조금 더 마음이 실리는데 이번엔 두 개가 정말 팽팽했어요. 뭐랑 뭐가요? 인간 볼테르하고 베네치아의 겨울빛. 그러니까 둘이 다 개미의 진짜 수학은 아니었어. 개미의 수학은. 그거는 그냥 제가 요새 약간의 몇 번의 실패를 한 이후에 그래 내가 너무 건방졌었구나 이걸 다시 깨닫고 다시 좀 겸손해졌거든요. 수학은 아니야. 지금 내 머릿속에 들어올 리가 없어. 이러고 제꼈고요. 사실 이제 제가 두 가지의 매력을 느꼈던 부분은 저는 작품보다 인간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인간 볼테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은 들어봤는데 사람 모르는데 저는 사실 목차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네네. 목차가 어떻게 돼 있냐면 1장 연극인, 2장 에피쿠로스적 시인, 3장 영국인, 과학자, 궁정인, 제네바인, 운동가, 인기인. 그리고 이게 보통의 학자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소개하는 글이 아닌 거예요. 목차가. 차례만 보면 여러 네. 사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딱 보면 볼테르와 인기인 약간 이런 게 정말 이렇게 되게 매칭이 이미지로 안 되죠.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게 매력적인 인물인 것 같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조망해 보는 그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대돼서 볼테르를 골랐고요. 베네치아의 겨울빛은 약간 애증? 애증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여행에 대해서는 누구나 로망이 있는데 이 팬데믹 시대의 여행이라는 게 정말 화나 막 이런 거예요. 여행 떠올리면 막 옛날에는 그래 가야지 막 이런 어떤 꿈이었다면 지금은 현실이 그게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팬데믹이 끝나고 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통 사람들이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올까? 너무 비싸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아서 이제는 여행이 소수의 사람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약간 정말 이렇게 그 베네치아의 추억, 내가 봤던 거리들 막 이런 게 떠오르면서도 약간 17년이나 갔어 화난다 막 이러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애증 그러나 되게 읽고 싶은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 볼테르를 고르신 거죠? 아니요, 제가 이걸 팽팽하게 올렸는데 느낌님이 선택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셨고 저는 바로 동의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베네치아에 관심이 1도 없기 때문에 아 속어법으로 결정된 건가요? 네. 그렇죠. 볼테르는 좋아합니다. 어. 왜 좋아하세요? 예? 왜? 볼테 자, 그 이야기는 아, 네, 네. 저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 볼테르 이야기로 넘어가서 나눠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자, 후다닥 1세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 나눴듯이 이번 책은 인간 볼테르로 정해졌는데요. 이 결정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김느낌님, 볼테르를 예전부터 좋아했다. 네. 왜죠? 어떻게 만나셨어요, 볼테르? 볼테르는 철학 서적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간접 흡연하듯이 누구나. 왜냐하면 볼테르의 작품을 따로 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저기 이게 여기저기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 이걸로 이 말로 되게 유명한데 그 뭐더라 그게 이 사람이 말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돌아다니는 이야기. 돌아다니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뭐냐면 이 말 되게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뭔가 주장할 권리를 위해서 같이 싸우겠다. 네. 네. 이제 똘레랑스 할 때 그렇죠. 자주 나오는 네, 나오는 맞아. 얘기인데 볼테르의 어떤 저작에도 이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기억 안 나는데 어떤 분이 쓴 볼테르 1900년대 초에 쓴 볼테르 평전에서 볼테르가 약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 정도의 서술로 나오는 게 이제 직접 말한 것처럼 인용돼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고요. 이 평전에 나오는 게 진실인지 어쩐지 알 수는 없으나 약간 이런 비슷한 삶의 태도를 실제로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뭔가 현대에 살아가는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딱히 크게 이렇게 어긋나지 않는 볼테르는 그런 존재죠. 이 책이 좀 흥미로운 대목은 저도 일단 황주부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해 주신 그 차례 부분이기도 했는데 근데 이 책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원서가 그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출간하는 이제 VSI Very Short Introduction 이게 이제 여러 개념이나 학문 분야에 대한 입문서로 세계적으로 읽히고 한국에도 교유서가 출판사란 곳에서 첫 단추 시리즈로 한 30권 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주로 이제 주제가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뭐 계몽주의, 뭐 유토피아, 뭐 인물이라고 해도 마르크스 뭐 이 정도 이제 대부분 어떤 철학적 개념이나 네. 이제 사상이나 어떤 학문 영역 이거를 굉장히 아카데믹한 방식으로 이제 입문해주는 당대 이제 손꼽히는 인류학자가 이제 그런 유형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리즈에서 이런 인물 얘기는 당연히 이렇게 후순위예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중심이니까요. 네. 또 어제 뭐 인문 사회적인 개념들 같은 게 중심이니까 뭐 진화론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시리즈에서 이런 인물 얘기가 그 마르크스는 좀 그 사상하고도 너무 깊이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근데 볼테르 그리고 또 차를 열어봤는데 이건 완전 이야기처럼 돼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즈에서 이런 책은 어떻게 나온 거지? 왜 나왔지?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저도. 네. 그리고 막상 펼쳐보니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자 인물이다. 이런 표현에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거창한 담론 물론 이제 그 지식 사회에도 굉장히 긴밀하게 관여해 있었지만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저작거리. 네. 그러니까 현실 사회에서의
어떤 성취욕, 음. 인기, 그리고 거기 그 영역에서의 욕망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고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시도하고 결국 해냈던 되게 욕심이 많고 욕망도 많은 사람인데 그걸 엄청 그냥 젠걸음으로 양쪽에 다 대가지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학문 영역에서도 뭐 자기가 주로 활동했던 계몽주의나 뭐 백과전서파에서 이 사람이 제일 앞에 꼽히진 않잖아요. 네. 근데 빠지지 않고 이런 뭐 문화 영역에서도 뭐 이 사람이 당대 그 어떤 특정 분야에 이제 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이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그리고 이런 사람이라는 그 설명이 느낌이 오니까 오히려 작품이 안 읽힌 이유를 알겠고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작품이 안 읽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얘기할 땐 전혀 당연한 얘기가 아니었죠. 이게 근데 그렇죠. 이 사람이 워낙 말하자면 우리 안에 녹아 있는 거죠. 볼테르가 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의 책이 재미가 없죠. 이런 말도 되게 볼테르 같은데 우리 안에서 뭐가 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볼테르라는 사람의 그 난점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난점입니까? 나은 점, 왜 난 사람이다 할 때. 난놈이다 할 때 그 네. 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천재가 성공하기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천재는 내가 너무 뛰어난데 사람들이 날 못 알아줘.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천재의 고통은. 근데 볼테르는 천재였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볼테르의 이 과정을 보면 10살 때 프랑스 최고의 학부에 입학을 하고요. 졸업하고 나서 24살에 지금으로 따지면 국립극장에 네. 그것도 뭐냐면은 선배에게 전통이 있어요. 코미디 프랑스에즈라고 하는 국립극장에 네. 거기서 오이디푸스라는 전통의 작품을 자기가 새로 써가지고 올려서 흥행을 거둬요. 그리고 내가 요즘에는 서사시가 좀 뜬다던데 이러면 내가 국민 예를 들어서 가수가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국민 서사시를 쓸래. 그래서 실제 국민 서사시를 써요. 20대에. 그러니까 정말 난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난 사람이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근데 그 욕망이 처음에 이제 자기 이름을 원래 본명이 아니에요. 네네. 볼테르가. 굉장히 평범한 이름을 가진 평민에서 마치 되게 귀족적이고 어떤 걸 되게 상징하는 그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무대에 등장해서 무대에서 퇴장할 때까지 정말 컨셉을 잘 잡고 컨셉을 잘 유지하고 그래요. 컨셉을 잘 잡는다는 말이 컨셉을 너무 겁나 잘 잡고요. 정확한 표현이네요. 컨셉을 잘 유지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굉장히 현란한 기술을 부리며 끝까지 성공하고 돌아가셔요. 그리고 본인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사상을 얘기한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프랑스 혁명의 한 과정에서 마치 볼테르가 상징처럼 인용돼요. 지금도 우리가 똘레랑스 이 문장이 인용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살면 이렇게 되나 막 이런 읽으면서 사실은 정말 그런 부분에 탁월한 재능을 네. 가진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이 연기인이라는 꼭지에서 네. 이런 그 문장이 나와요. 볼테르는 언제나 연기자였고 마지막까지 공연을 멈추지 않았다. 근데 이게 사실 기술이기도 한데 굉장히 은유적으로 이 맞아요. 사람의 인생을 평가한 요약한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김느끼님이 되게 현대인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 대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도 사회가 있었고 당연히 가면이 있었겠지만 이제 볼테르는 그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사람이고 아마 지금처럼 당대가 그런 가면이 필요하거나 가면을 유용하게 활용해야 됐던 시대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없이 그냥 계층적으로 뭐 태어났을 때부터 이 주어진 역할들이 너무나 제한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게 뭐 상대적으로 옅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면을 쓰고 어떻게 자아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걸 우리는 너무나 지금 익숙하게 하고 있는데 볼테르는 그걸 정말 당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유연하게 맞아요. 이제 적용하고 이제 실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소위 정력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뭘 하여튼 남긴 게 뭐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네, 뭐 글뿐 아니라 뭐 정말 연결되지 않은 데가 없고 읽으면서
한국에 이런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하면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음. 한국에는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한국에서 어떤 그 역사의 이름이 남거나 위인은 그 가면을 쓴다기보다요. 그냥 주어진 소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그거를 이제 그쵸. 견뎌낸 삶. 이런 사람이 천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그게 되게 핵심 요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난장을 피운 사람은 한국에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거의 뭐 말렙 오지랖 말렙이죠. 우리 사회에서 오지랖이 넓은 사람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오지랖은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 왜 한두 명이 사회를 바꿔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캐릭터들 많은데 저는 굉장히 높게 사고요. 그 오지랖이 없으면 사회가 그만큼 후퇴하게 된다. 그래서 볼테르는 사실 근데 참 이게 난감한 부분이 어디 가서 볼테르를 좋아해요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래요. 그 너무 희미해. 다 녹아버려가지고 사람이. 그 이제는 이 책에 차례로 나왔듯이 하나를 네. 정해서 얘기해야죠. 저는 제네바인 인간 볼테르를 좋아합니다. 아. 저는 운동가 인간 볼테르를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하나를 골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다음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네. 사람들이 제네바인이요? 볼테르가 제네바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느낌이 먼저 한번 꼽아보시겠어요? 저요? 저는 근데 사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본 적은 없어가지고 저도 좀 새로 왔는데 저는 굳이 뭐 하나 고르자면 뭐 운동가죠, 운동가로서의 볼테르. 그러니까 딴 부분보다 이 사람 체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부러워요. 오래 사셨어요. 그리고 네, 오래 살고 정력적으로. 이 정말 병이 많던 시대에 오래도 살고 그리고 뭔가 하나 꽂히는 게 있으면 굉장히 정력적으로 제가 가지지 못한 부분이어서 저는 이 운동가 부분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언론인이었지 않나. 이 운동이라는 것의 형태가 결국은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있어요를 사람들한테 폭로하고 아주 효과적으로 선동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많이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당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드레피스 사건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프랑스에서 되게 유명한 어떤 그 이전에도 말리그리다 사건과 칼라스 사건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정말 억압적이고 그러니까 고문이 자행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처벌받는 그런 그 왕정에서의 법 체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폭로해내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철학이라는 게 뭐 경험이냐, 뭐 이성이냐, 뭐 이렇게 굉장히 개념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출발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개념적인 부분을 사람들의 삶에 착 갖다 붙이는데 완전 천재였던 것 같아요. 선수였던 것 같아요. 개념의 언어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표어를 만들어내요. 그 칼라스 사건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칼라스라는 어떤 분이 뭐죠? 누명을 쓰고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해요. 근데 이 법 체계에서는 아니야. 내가 너를 죽이기로 결정했어. 넌 나랑 종교가 달라.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억울한 처형을 당하는데 그걸 이제 경문 같은 걸 막 써가지고 이렇게 막 유통을 시켜가지고 이 사건을 공론화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걸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구호를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법 체계를 파렴치라고 상징화해요.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딱 씌우는 거죠 거기다. 그래서 파렴치를 박살내자라는 이 표어를 만드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 당시에는 검열이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암호로 쓰는 거예요. 파렴박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이게 파렴치를 박살내자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사기관이 있잖아요. 이 수사기관에서 뭐냐면 야 파렴박이 누구야? 이상한 문서마다 파렴박이라는 애가 나온다. 이제 이렇게 회자될 정도로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의 철학은 이게 오라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이 대중들의 삶 속에 딱 붙어서 구호화되고 실제로 현실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론의 힘을 최초로 증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언론의 자유를 끝까지 그러니까 이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탁월한 능력만이 아니라 철학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네. 재미있는 부분을 하나 꼽자면 영국인 부분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네.
아까 우리 연기 얘기를 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탁월하게 드러나고 이 사람이 이제 네. 영국에서 뭐 먼저 인정을 받은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뭐 왕립학회 왕립학회, 회원도 영국에서 먼저 되고 나중에 네. 프랑스 할리먼에서 할리먼에 되고 그리고 뭐 영국 찬양을 막 엄청나게 하고 어.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본인의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새로운 문화권에서 이제 네. 뭐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성향들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굉장히 진심이었겠다는 생각도 들고 나중에 이렇게 이 늙음하게 이 꼭지 끝에 이런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혹시라도 부활하거나 이 지구에 두 번째로 오게 된다면 꼭 자유의 땅 영국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신께 기도하리다. 연기라고 해도 이 정도면 진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이 책을 보고 그 전에는 뭐 그런 생각 못했었는데 이 책을 보고 이 사람은 다중인격이 확실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그 가장 핵심 코어는 저는 연극인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연극인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연극을 하는 걸 즐기기도 했고 사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언론인의 면모나 그런 이 사람이 이제 계몽의 화신이잖아요. 근데 계몽이 진짜 귀찮고 욕 많이 먹는 짓이거든요. 누군가를 계몽시킨다는 것이. 근데 또 이 사람이 이 책의 두 번째 챕터 보면 에피쿠로스적 시인. 에피쿠로스적 시인이 뭐냐면 에피쿠로스는 평화, 행복, 다툼 없음. 이게 그 모든 가치의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굳이 계몽을 한답시고 뭔가 이 분란을 일으키는 거가 캐릭터가 안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인격이 여러 개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영국인이라는 것도 사실 이제 영국이 연극의 나라잖아요. 연극이 굉장히 유럽에서 가장 발달했던 그쵸. 나라인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본인의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면모들을 아마 본인이 알고 그런 거를 연극으로 조금 풀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다른 면모가 있음에도, 그러니까 에피쿠로스적 시인과 또 운동가로서의 삶은 사실 합치되기 어려운 것인데 네. 그렇게 이제 잘 둘 다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마 다중인격자였기 때문에 모순이 없었을 것이다. 모순이 없었을 것이다. 저는 되게 모순적 삶을 살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저는 이제 궁정인이라는 파트가 나오는데 네. 여기가 제일 찌질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볼테르 계몽사상 그러면 절대 왕정을 반대하고 이 민중의 투사라고 생각하지만 보면은 사실은 그 군주제를 항상 지지했고 뿐 아니라 왕의 사랑을 받기 위해 심지어 왕비의 사랑을 받기 위해 온갖 아양과 이제 그런 걸 떨어요. 그래서 왕비 엄청 발휘하죠. 그렇죠. 왕비 헌정 작품 막 이런 걸 공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끝이 좀 안 좋게 끝나는 거예요. 항상. 예를 들어서 프리드리히 대제라는 그 계몽 군주가 있고 에카테리나 대자도 이제 계몽 군주들과 이제 본인이 이제 막 서신을 교환하고 막 방문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잘 지내려고 하는데 왜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우리가 송곳으로 표현되는 것. 우리가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웹툰이. 왜냐면 우리가 이게 저는 그런 송곳이라는 여기서 느낌을 받았는데 내가 그걸 원해. 나의 욕망인데 이게 나의 욕망이지만 내 안에 되게 여러 가지 내가 있어서 이 욕망으로도 눌러지지 않는 송곳이 삐져나오는 게 있잖아. 나 반골이야 근데. 나 너무 아양 부리고 싶은데 내 안에 이게 도저히 이거는 참을 수 없는 반골 기질이 있어. 저는 사실 그런 갈등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 주요 컨셉이 있고 부캐가 있잖아요. 찐캐와 부캐가. 그런데 얘네들 안에서도 이게 우리가 부캐가 딱 요 순간에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인생에서 내가 딱 캐릭터를 딱 전환시키고 싶을 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이게 주캐라고 알고 있는데 나의 부캐들이 막 나올 때, 삐져나올 때. 저는 볼테르가 굉장히 유능해서 그것을 감추고는 있지만 사실 굉장히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저는 사실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그러네요. 궁정인이라는 맥락이랑 연결해보면 저도 그 부분에서 좀 흥미로웠던 건 정말 굉장히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없는 과제를 만들어서 해결하고 막 이런 과정을 보면서
어떤 직장 생활의 어떤 한 면모가 좀 이렇게 살짝 떠올리기도 했고요. 뭐 이 책 근데 일세 전망은 어떻습니까? 밝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생각보다 사람들이 볼테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안다는 층위도 예를 들어서 로크나 루소는 그래도 알아요, 우리가. 그렇죠. 개념도 알고 대충 그래도 알고. 로크나 루소 정도는 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냐면 볼테르, 몽테스키에 이쪽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볼테르를 내가 굳이 궁금해할 이유가 그리고 굳이 내가 아는 척을 하기 위해서라도 꼭 읽어야 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일종의 자기계발서나 이런 면모로 익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자기 삶의 컨셉을 잡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현대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짜 볼테르가. 그래서 다른 의미로 되게 흥미롭지 않나? 뭔가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어야 될 거라기보다는 한 시대에서 어쨌든 자기 컨셉을 가지고 야, 이렇게까지 나름의 불멸의 명성을 획득한 사람이 있을까? 저는 약간 책을 편집자가 부제를 다시 달았으면 어떻게? 부캐의 달인. 그럼 훨씬 잘 나갈 것 같아 나 진짜. 왜냐하면 계몽의 시인 관용의 투사는 정말 너무 좀 안정적인 선택이긴 해요. 짚기 어려운 부제죠. 네네. 안정적인 책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짚기는 어려운 약간 부제이고 부캐의 달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리에 계신 여기 방 안에 5명이 계신데 네. 확실히 두 분은 깜짝 놀랄 겁니다. 볼케르는 본명이 아니에요. 네. 다 알고 계시네요. 읽은 사람만 아는 거 아닐까요? 아니, 아까 황주부님이 잠깐 말씀하셨어요. 부캐의 달인이죠. 그렇죠. 부캐의 달인. 이름부터가 부캐야. 네, 이 책을 지금 출간한 출판사는 좀 다른 결에서 두 분 다 책을 읽고 추천해주고 계신데 뭐 이 책에서 근데 뭐 이런 차이는 있어요. 이제 볼테르가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이름의 인지도에 비해서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아는 게 적다. 근데 유럽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 책에서 제일 이제 우리가 공감하기 어려운 대목은 여기죠. 이 마지막 3과 그 이후의 첫 번째 문장이 네. 볼테르 전기가 멈출 수 없는 유행처럼 쏟아져 나오지만 그의 삶을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좀 궁금해서 이 책 그냥 우리가 이 책을 읽어서는 해결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고 영국이나 프랑스의 지성사에서 네네. 혹은 이제 시민 교양의 측면에서 볼테르라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되고 다루어지고 거기서 볼테르의 캐릭터는 뭔가 네.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캐릭터가 사실 불분명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름에 비해서. 네.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이제 다양한 면모들을 보여주는 장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책의 그 저자가 썼듯이 이제 거기는 볼테르 전기가 계속 쏟아져 나온다잖아요. 그 가운데 이 책을 어떤 포지션이 있는가 이것도 좀 궁금해지고 그 볼테르 전기도 사실 부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막 볼테르 변신하고 막. 그리고 이제 이분이 사실은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지점이 네. 과학자라는 파트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거를 부캐로 택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에요. 결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근데 이제 물론 이 당시에 이제 뉴턴과 데카르트가 네. 이 파가 갈려서 굉장히 과학계에서 핫 이슈였던 거죠. 한편으로는 뭐냐면 내가 이 이슈를 피해 나가면 볼테르가 아니야. 나는 이제 어쨌든 다 관여해야 돼. 이런 부분이 볼테르의 시작일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10년 정도의 시간을 과학자로 이 시레라고 하는 성에서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약간 뭐라 그럴까 지나친 몰입도를 가진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캐라고 하면 쳤다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치고 빠지고 내가 언제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네네. 지금의 부캐인데 이분이 그런 부캐라고 보기에는 지나친 진정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마 이 사람을 지금 우리에게 관용의 투사, 계몽의 시인으로 남게 하지 않았을까. 그냥 인기인으로 소비되거나 당시에 볼테르는 안 끼는 데가 없어서 정도가 아니라 관용의 상징이나 프랑스 혁명에서의 어떤 상징성이나 이런 것으로 남은 거는 사실 그런 어떤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거 이게 제가 보기에 진정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다중인격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놀 때 홍대 참여 연대
지금 뭐하네 절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절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절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절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절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절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절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아 이제 그만해주세요. 왜냐면 너무 자기 개발의 화신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 원래는 그게 아니고. 네, 저희 후다닥 1세에서는 네. 오늘 그 니콜라스 크롱크라는 학자가 쓴 네.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번역 출간한 인간 볼테르라는 책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국회 어떤 것들을 적절히 살리고 활용해야 될지 한번 인간 볼테르에 빗대서 살펴보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책사이다 후다닥 1세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